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어떤 인물, 어떤 소식을 가장 많이 검색해봤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보는, 한 2주 만에 보나요? 맞아요. 2주 만에 봅니다. 아주 또 오늘도 핑크핑크한 귀여운 의상을 입고 왔어요. 자,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곽튜브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본명은 곽준빈 씨로요. 여행 콘텐츠로 큰 인기를 입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좋은 소식이 생겼다면서요? 네, 곽튜브 씨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오는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중한 새 생명까지 찾아왔다고 밝혀서요. 많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곽튜브가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는 5살 연하의 비연예인 공무원으로 곽튜브 씨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인물이라면서요. 네, 곽튜브 씨는 연애 못하는 아이콘으로 늘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곽튜브 씨는 한 번의 이별을 겪고도 다시 이어진 인연 덕분에 이제는 연애 성공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앵커님은 연애 중이신가요? 제 연애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늘 다른 사람의 결혼과 연애와 이혼 소식을 늘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자, 그런 이미지의 곽튜브 씨가 이제 연애도 성공하고 임신도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13kg까지 감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뭐 중학생 같아졌다 이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네, 팬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새로움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유튜버 곽튜브 결혼과 임신 소식 잘 전해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컨텐츠 보시죠. 네, 상생 페이백입니다. 이 정부가 소비진 작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새로 내놓은 환급 제도인데요. 지난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액이 늘어난 월별 카드 소비액의 20%를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줘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상은 국내에서 신용이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 꼼꼼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고요.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은행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부터는 자유롭게 접수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상생누리집 이거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신청해봤거든요. 근데 신청하는데 뭐 한 30초?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간편하다라고 느꼈는데 지난해 본인의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상생 누리집에서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니까요 굉장히 편하고 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카톡으로 또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청은요, 신청 마감은 11월 30일 자정까지고요. 9월과 10월분도 소급 지급되니까 기간 내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경기 회복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페이백. 이번 가을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애플이네요. 지난 9일이죠.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는데요. 두께가 5.6mm로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삼성의 이제 최신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더 얇은 두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 티타늄 프레임과 최신 A19 프로 칩을 탑재하면서요. 성능 면에서도 맥북 프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56기가 모델 기준으로 가격은 $999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15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기본형 아이폰 17의 256기가 모델이 $799인 것과 비교하면 $200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핸드폰 가격은 정말 점점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핸드폰이 아니라 노트북 한 대 끌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 날 것 같은데 이번 발표에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에어팟 프로 3와 애플워치 11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실시간 번역 기능과 심박수 감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거는 실시간 번역 기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신기한데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해도 에어팟이 즉시 통역해주는 시연 장면은 SNS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만 정작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는 업계 화두인 인공지능 기능이 눈에 띄게 강조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날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1.4% 하락을 했는데요. 두께에서는 혁신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디자인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은데 비슷한 키워드가 해외 구글 트렌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까 AI 이야기 하셨는데 음성 비서 시리가 이번 시즌에 뭐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네, 애플은 이제 내년 봄 그리고 음성 비서 시리의 전면 개편과 함께 AI 기반 기능을 대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향후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애플의 차세대 전략이요. 앞으로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KT입니다. 최근에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KT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 5,500명 이상이 피해 대상일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요. 관련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로 접수된 무단 결제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199건이고요. 피해 금액은 1억 2,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피해 지역도 광명, 금천, 또 과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맞습니다. KT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고객에게 사과했고요. 그리고 피해자 전원에게 유심 무료 교체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4시간 전담 고객센터까지 개설하면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17일 붙잡혔어요. 40대 중국인 2명으로 밝혀졌는데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이제 구속을 했고요. 또 B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와 범죄 수사 은닉법으로 또 이제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면서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 결제를 진행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일명 fem토셀이라고 하죠. 이걸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검거 후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고요. 참고로 fem토셀은요, 반경 10m 정도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을 부르는 말입니다. 네,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 새벽 시간대, 그리고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결제 등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신고를 모아 경찰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당하셨는데도 당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문자를 잘 안 보거든요. 카톡 세대라서. 자, 이렇게 SK에 이어서 KT 개인정보 보안과 통신업계 전반으로 이렇게 신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KT 사태까지 겹치면서 번호 이동 수요와 또 아이폰 17 출시 시점이 맞물려서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KT가 주요 고객이 많으니까요.
자, 앞으로 KT 대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멕시코 대 한국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 중인 홍명보호가요, 멕시코와의 원정 평가전에서 치열한 승부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가 국내외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죠. 네, 멕시코는 북중미의 강호로 불리는 팀인데요. 전반에 먼저 실점했지만 후반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과 오영규 선수의 역전골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통안의 동점골을 내주며 아쉽게 승리를 놓쳤습니다. 네,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체 출전해서 곧바로 득점에 성공하면서요, A매치 53호 골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차범근 전 감독의 한국 축구, 남자 축구 최다골 기록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또 이번 출전으로 A매치 136경기째를 소화하면서요, 홍명보 감독, 차범근 전 감독과 함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이 곧 한국 축구 역사 자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소니 하면 리빙 레전드죠. 자, 이번 무승부로 한국은 9월 A매치 2연승을 1승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전 승리에 이어서 멕시코와 비기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거든요. 다가오는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새로운 유럽파 선수들과 그리고 기존 주축들이 호흡을 맞추면서요, 전술적 변화를 시도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오영규 선수의 활약, 그리고 또 새로 합류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까지 다양한 조합이 시험된 경기였던 만큼 향후 대표팀 운영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번 멕시코 대 한국의 경기는 선수들에게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이죠. 브라질, 파라과이의 평가전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장에서 진짜 우픈 일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날라온 홈런공을 잡아서 아들에게 주는데 갑자기 한 여성 팬이 와서 그거 내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글러브에서 공을 꺼내서 여성에게 건네줬죠. 주변 사람들은 야유를 퍼붓고 여성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구장 관계자가 대신 사과하고 구단 굿즈를 선물하며 아이를 위로했죠. 선수까지 직접 만나서 사인 배트를 건넸고 생일 축하까지 해줬답니다. 결국 논란은 훈훈하게 끝 홈런공 하나가 이렇게 큰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다니 야구장에서는 뭐든 가능하네요. 네,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애공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어땠어요? 그래도 아기가 이제 실망을 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훈훈한 해피엔딩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팬 서비스가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부터 알아볼게요. 5위,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네, 에버그린 고등학교입니다. 불과 2주 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어린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총격 사건입니다. 현재 시간 9월 11일이었죠. 미국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 16세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총격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 11일 낮에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총격을 가한 뒤 경찰이 도착하자 스스로에게 총을 발사한 건데요. 피해 학생 2명은 현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가족과 지역사회가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해 학생에서의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주의 성향이 드러나서 논란이 또 한 번 됐는데요. 반유대주의 글이나 과거 대형 총격 사건을 언급하는 흔적이 있었고요. 또 콜럼바인 고교 총격범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어떤 문구들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입었던 것과 비슷한 레스, 즉 극도의 분노라는 문구가 적힌 그런 티셔츠를 입은 사진도 공개가 돼서요. 더욱더 충격이 커졌습니다. 네, 사건 직전에도 가해 학생은 총기와 탄약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런 정황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됐고요. 에버그린 고등학교는 물론 인근 8개 학교까지 휴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는 추모 집회와 함께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또다시 학교 총격 문제와 총기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네팔입니다. 최근 네팔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갔고요. 이 장관급 인사들이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모습에 이어서요. 또 한 남성이 속옷만 입고 팔다리가 붙잡혀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구글 트렌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발단은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접속을 차단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가짜뉴스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였지만 청년 측은 이를 반부패 운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로 받아들였고 거리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거리 시위의 중심에는 젠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젠지 혁명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항이 번지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뒤따랐고요. 또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치는 그런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SNS에서는 고위층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시위대에 끌려다니거나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부패한 권력층 자녀들의 호화 생활이 서민들의 고통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네포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이 공유되면서 젊은이들이 한참 공분이 터지던 때였거든요, 네팔에서. 근데 이런 게시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과의 이제 교차 편집되면서 더 바이럴을 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빈부격차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SNS를 막는 데 나섰고요. 표현은 자유를 억압했다.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네, 결국에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었던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년 총선 전까지 과도 정부를 내가 이끌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취임 직후 카르키 총리는 희생자들을 순교자라고 칭했고요. 유족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부패 척결과 공정한 사회 건설을 약속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네팔에서의 단순한 거리 시위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부패와 불평등에 맞섰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아이폰 17 프로맥스입니다. 이제 국내 트렌드에서도 화제가 됐던 그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아이폰 17 시리즈가 호불호가 엇갈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최상위 모델인 프로맥스는 후면에 있는 카메라 플래토 디자인 때문에 논란이었죠. 네, 맞습니다. 디자인의 후퇴다라는 평가와 함께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는 아이폰이 아니라 카메라폰 같다는 밈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검색량은 전작 아이폰 16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아이폰 17 관심도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관련 키워드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양새는 사실 예쁘지 않습니다. 좀 투박하다 해서 아이폰 같지 않은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의 열기가 상당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17 프로맥스 사전 주문이 폭증해서요. 배송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 첫날부터 주문량이 전작 16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폼팩터 변화와 성능 업그레이드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른 칩, 스마트 냉각 기능, 배터리 용량 증가, 더 선명해진 카메라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네, 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죠. AI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되는 분위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로 시리 개발을 해온 총괄 수석이죠. 로비 워커가 다음 달 회사를 떠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는 차세대 AI 검색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면서요. 오랫동안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직 개편과 개발 지연으로 권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곧 애플이 앞으로 AI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에 인재 이탈 소식 이후 향후 애플의 전략과 제품 개발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주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다시금 또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타일러 로빈슨입니다.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밸리 대학에 열린 집회 도중 총격 사건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로빈슨이 체포가 됐고 그의 이름이 구글 트렌드 2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그의 체포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인 것 같습니다. 네, FBI에 따르면 로빈슨은 사건 발생 직후 33시간 만에 유타주 세인트 조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중인 파트너와 동거 중이었고요. 이 파트너의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 당일 좀 특이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로빈슨이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비공개 채팅방에서요, 자신이 찰리 커크 암살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유타밸리에서 일어난 일은 나 때문이다라고 자백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고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네, 로빈슨이 커크를 암살한 이유는요. 커크의 극단적 정치 관점과 혐오 발언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크는 동성애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요. 로빈슨은 이에 강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치적, 사회적 신념 차이가 범행의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로빈슨은 범행 전 문자와 메모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의 일부를 남겼고 이 자료가 FBI 수사에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서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지지층과 극우 인플루언서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추모하면서 SNS에서 활발히 언급했습니다. 또 유타주와 미국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폭력과 안전 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정치 활동가의 암살 사건은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글 트렌드 500만 건 이상 검색된 키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1위 보시죠.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찰리 커크의 이름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1000만 건 이상 검색이 됐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미국이고 해외여도 1000만 건 이상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찰리 커크 어떤 사람인가요? 네, 찰리 커크는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청년 우파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으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 375만 명을 보유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커크는 생전에 강한 종교적 신념과 또 굳은 어떤 발언들로 또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총기 소유권을 지지했습니다. 또 그리고 낙태와 동성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비판했는데요.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지지한다. 또 성별은 2가지뿐이며 트랜스젠더주의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치 성향이다라고 이런 강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맞물리면서 늘 논쟁의 중심이 됐던 인물이죠. 네, 그의 발언은 국내외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우파 인사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추앙하면서 국제 극우 세력 결집에 활용했고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추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11만 명이 모인 반이민 집회에서 커크를 기리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크를 비판한 발언은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최고 미국 내에서 15명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교사, 공무원, 항공사 직원, 방송인 등 직종도 정말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또 최시연, 진서연, 선희애 등의 연예인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는 SNS에 올렸다가 또 논란이 되고 그걸 접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정치 분석가 매튜 다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크는 젊은 세대 중 가장 분열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끔찍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가 해고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발언과 언론 자유가 직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극우, 보수 세력의 결집과 좌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정말 이분법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에 대해서 진실과 자유를 위해 노력한 순교자라고 다시 한번 추앙을 했고요. 국제 극우 지도자들 역시 그의 죽음을 이제 추모하면서 우리들끼리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AP통신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발언이 직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명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해고와 징계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커크의 사망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닌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찰리 커크 그 이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라는 정말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국제 정치와 사회적 분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데이터 세상 속으로 앞으로도 데이터 속 이슈의 진실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어떤 문제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